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로봇 투자와 그다음에 로봇 상용화, 휴머노이드 상용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굵직한 키워드들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1월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CES 행사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이제 CES에서는 로봇에 대한 핵심 멘트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2월 달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부의 정책적이라던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현대차가 5년간 국내에 역대 최대 125조로 로봇 공장을 또 구축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트럼프 정부 미국 안에서도 로봇 산업을 지원 추진을 한다. AI 다음은 로봇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투자 발표를 하면서 원전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뭐 조선 섹터도 엄청나게 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뭐 당장은 이제 뭐 협업 내용들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뭐 AI 키워드 외에 미 증시 안에서도 로봇 키워드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또 긍정적인 여파가 불어올 수 있겠죠. 이 뉴스 기사를 좀 살짝 보면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밝혔다. 그리고 여기에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 교통부도 연내 로봇공학 테스크포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될 만한 추가적으로 발표될 만한 뉴스들은 또 많죠. 그때마다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로봇주들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가 로봇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 테슬라가 이제 여기서 전고점 치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테슬라가 올라갔기 때문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쪽 이런 느낌이 아니라 로봇주 쪽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대밀리긴 했지만 로보티즈는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림들이 나와주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제시드렸던 로봇주들이 또 수익도 잘 주고 오늘 좀 대밀려서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로봇주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뭐 더 좀 지켜보고 한 번은 오늘 뭐 밀려 내려왔지만 뭐 지금 당장 추세가 완벽하게 꺾여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보방 통해서 앞서서 이제 항상 해드렸던 것처럼 또 좋은 종목들도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업종 그다음에 섹터 간의 뭐 흐름들 이런 것들도 열심히 또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지금 9시 이때 이제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사실 장중이잖아요.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장중에 실시간이고 지금 뭐 9시 뭐 이때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로메카 또 익절 타이밍 잡아드리고 최근에 또 파로사이 바이오 또 히트 쳐드리고 이랬던 것들처럼 실시간 정보는 제 정보방 안에서 항상 또 이루어지니까 부담 없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이거 뭐 제가 무료로 진행하면서 무료지만 저도 이제 저의 또 그 좀 영향력을 더 좀 높여가기 위해서 무료 방이지만 진심으로 열심히 또 운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로봇주는 이렇게 리뷰를 했어요. 결론은 제약주든 로봇주든 오늘은 좀 흔들렸지만 우리 좀 더 지켜보고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정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근데 오늘 시장에서 좀 큰 변화가 있기는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좀 많이 기다렸었던 그런 상승세긴 했는데 현대차가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백전불패 방송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TV 방송 출연했을 때 이제 특징주로 뭐 현대차 아니면 현대차를 저는 추천주로도 이제 제시를 드렸으니까 제가 언급드렸었던 내용들을 많이 이제 시청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가 지금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현대차가 뭐 이제 뭐 전기차 캐즈민의 뭐네 사이클이 안 좋네 하면서도 해외에서 거둬들였던 수출액에 대한 내용들, 매출액에 대한 평가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관세 협상이 잘 돼가지고 관세 리스크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현대차가 지금 뭐 30만 원을 뛰어넘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줘도 저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근데 11월 달에는 현대차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다시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좀 민망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원 위쪽으로 돌파하고 또 신고가 쓰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림을 오늘 또 시원하게 또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도 쓰고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결코 바닥이라는 소리는 추세가 뭐 바닥주라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늘 이 돌파로 인해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상승률들이 높아지고 탄력이 더 강해지고 이제 투자 시장 안에서는 주식 시장 안에서는 약간의 이제 뭐 불안감,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리가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는 뭐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앞자리 바꿔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또 발판을 좀 강력하게 마련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 혹은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은 또 증가가 전망이 될 예상이고 그다음에 생산도 3년 만에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이제 뭐 이렇게 안에 뭐 K푸드, 뷰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역대 최대를 또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 뭐 이제 이번 연도에는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는 활약들이 보다 좀 컸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자동차도 미국에도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안에서는 뭐 이제 관세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좀 조정은 있었으나 유럽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활약들을 했죠. 유럽 시장에는 계속해서 매출액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럽에서 중고차 매출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뭐 과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때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들이 워낙에 막 좋았었죠. 근데 이제 좀 흐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잡게 되면서 이제 관세가 좀 많이 올라가고 40%대로 막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가 막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이클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매출액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관세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린 거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매출 방향에서는 선방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세가 너무 막 높게 뛰어다 버리니까 영업이익 측면 안에서는 이게 이제 펑크가 좀 많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실적도 발표하고, 지난 3분기에 기아가 실적을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매출액이라던가 량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좀 펑크가 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고 2024년도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랬다가 관세 협상이 되면서 타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 바로 또 단발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11월 달에는 일부 또 조정이 나오면서 숨고르기도 거쳐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1일부터 15%의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뉴스가 또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불이 붙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활약을 좀 잘하고 있었는데 관세라는 발목이 상당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자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수준이랑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현대차가 확실히 많이 못 간 거는 좀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는 확실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 아래 보면은 관세 장벽, 연비 벌금, 사라진 현대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를 타고 미국을 질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지금 그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뉴스들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카가 또 좀 더 부각이 되고 전기차보다는 이제 내연기관 쪽 안에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상당히 좀 잘 팔렸는데 과거에는 그 대형 SUV 하이브리드 엔진이 제대로 탑재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장 안에서는 일본한테 점유율을 좀 많이 뺏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 하이브리드 엔진 장착이라던가 대형 엔진 장착이라던가 아니면 팰리세이드의 신제품 출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그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을 많이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뭐 자동차 주들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 부품주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 하이브리드 차 안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리아 FT가 8월 달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대략 한 50% 이상 지금 재차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또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걸 제가 왜 8월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8월 달부터 주주비책에 이제 그 투입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벌써 이제 8, 9, 10, 11 시간이 그래도 좀 빨리 간 것 같은데 제가 8월 달에 이제 처음 오면서 그때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제시를 드렸고 자동차 업종 현대차 그때부터 또 강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종목 안에서는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또 이제 제시를 드렸죠. 8월 21일 날 방송 화면이네요. 확실히 여름 때라서 지금보다는 좀 얼굴이 좀 날렵하고 좀 살이 빠졌죠. 얼굴도 좀 까만 그럴 때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코리아 FT가 그때 이제 8월 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제가 제시드리고 그다음에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정보방에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8월 22일 저는 보세요 여러분들 코리아 FT, 현대공업, 화신, SL 순으로 딱 네 종목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으로 그랬는데 코리아 FT가 이제 1순위였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가 또 기분 좋게 요즘 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코리아 FT가 뭐 지금 흐름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팰리세이드 HEV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카죠. 요거를 이제 출시한다 그래서 도요타를 잡고 레벨업을 할 준비와 목표를 갖추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잘 풀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좀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GM이랑 제너럴 모터스죠. 미국의 이제 GM이랑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차량 5개를 공동 개발을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8년도에 첫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당장 가까운 이슈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입지를 더 늘려가고 그다음에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GM이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종 안에도 SUV 차량 그다음에 뭐 그 픽업 트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코리아 FT가 아직은 더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의 가치가 확실히 좀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저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리아 FT가 가지고 있는 그 캐니스터라는 제품도 지금 뭐 원재료 활성탄이 미국에서 조달이 되고 현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을 만한 관세 리스크에서도 좀 프리하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서는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지금 하이브리드 차 시장 안에서도 또 좋은 입지를 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성장성이 저는 높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차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는 열심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다른 전기차 대표 기업들과 비교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차 안에서는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비교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든가 완화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내연기관차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한테는 더 좋은 미국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좀 얻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차가 뚫고 올라간
이 신고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임팩트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랑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적으로 현대차 가면은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덜 된다 하더라도 기아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기아라는 종목도 이제 같이 볼까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고 위쪽으로 오늘 또 돌파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흐름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앞서서 정보방 글 보여드리면서 저는 4개를 봅니다라고 했잖아요. 코리아 FT, 그다음에 현대공업, SL 화신 이렇게 4개였는데 코리아 FT는 지금 한 5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급등 상승률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 외에 이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보자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약 섹터를 좀 제시를 드렸을 때도 바닥권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확실히 시장 대비해서 상승 여력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먼저 올라간 뭐 이제 현대모비스라던가 뭐 HL 만도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이런 그 중소형 부품주들도 외국인 수급들이 확실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는 백전불패 방송에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정보방에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트만 좀 한 번씩 보고 제가 지금 시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종목 상담을 오늘은 좀 여러 개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뒤에 남아있는 이 종목 내용들은 조금 좀 짧게 보고 그다음에 수급 한번 체크하고 차트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와 바닥에서 외인 수급들 늘리면서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죠. SL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10월 달, 11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매수를 노려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화신에는 별표 하나 더 치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과 월봉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새로운 이제 자동차 업종에 새로운 그 오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률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외에 약간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방 통해서 또 좋은 위치에 또 추천주가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시고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방 안에서는 제가 제시드렸던 로봇주 이번 주에 다 터졌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올 수익으로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기분 좋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제시해드리고 뭐 ISC 제시드린 이후에는 뭐 45%,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타이밍 잘 잡았었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뭐 48%,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또 좋은 사례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또 70%까지 또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정보방은 좋은 정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은 정보방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